똥컴의 조와 글카를 연결하면 안녕하세요. 말방구 시험식 프로다 딴트공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던 영상을 어렵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1세대 인텔 i5 760 프로세서 약 99,000원 주고 맞췄었죠. 9년 전 저사양 컴퓨터에 117만원이 넘는 최고 사양의 RTX 2080 슈퍼 그래픽 카드를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긴 할까요? 게임을 풀5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을 법한 이번 영상, 그래서 말방구 실험실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리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여보 미안해요 오늘도 긁었어. 자, 오늘 테스트할 일명 저사양 컴퓨터의 스펙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서는 1세대 i5 760, 램은 슬롯 하나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기존 8GB에서 4GB로 스펙이 하향되었습니다. 메인보드는 MSI H55M 기판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스토리지는 120GB SSD를 탑재를 했습니다. 혹시 이번 컴퓨터의 디테일한 성능이 궁금하시다고 하면 지난번 영상을 클릭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정확히 99,000원 주고 맞췄던 이번 데스크탑에 인터넷 최저가 기준 117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갤럭시 RTX 2080 슈퍼 호프 10주년 에디션 한정판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금액만 비교하면 데스크탑보다 약 12배가 비싼 편입니다. 자, 그럼 10주년 한정판 그래픽 카드를 언박싱 해보도록 할까요? 특히 이번 제품은 갤럭시 10주년 한정판으로 출시가 된 제품답게 구성품 역시 화려한데요. 커다란 그래픽 카드를 지지할 수 있는 지지대, 그리고 호프 OC 패널과 패널 거치대, 호프 로고가 인쇄된 16GB USB 메모리 카드, 메탈릭 화이트 슬리빙 보조 전원 케이블은 물론 그래픽 카드 본체 및 호프 전용 장갑과 매뉴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호프 전용 장갑을 끼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래픽 카드를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저사양 데스크탑에 연결하기에는 넘치도록 호화스러운 그래픽 카드임은 부정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GTX 750 Ti를 제거한 다음 10주년 한정판 갤럭시 RTX 2080 슈퍼를 연결해 봤습니다. 여기에 지지대와 함께 호프 OC 패널까지 연결해주고 보조 전원 케이블까지 교체를 해줬더니 기존 9만원대 컴퓨터의 비주얼이 완전히 화려해졌는데요. 9년 전에 출시된 메인보드와 프로세서가 2019년 최고 사양의 GPU를 인식할지부터가 걱정이었는데요. 다행히도 인식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드라이브까지 잡아줬더니 나름 좀 빠릿빠릿하게 작동하는 듯한 느낌까지 들었는데요. 자, 그럼 그래픽카드의 성능은 제대로 나올까요? 그래서 파이어 스트라이크 벤치마크를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 1702점이 나왔습니다. 그중 그래픽 스코어는 21,693점이 나왔는데요. 7세대 i7-7700K 그리고 48GB 램이 탑재된 데스크탑에서 동일하게 테스트했을 때에는 29,554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7,800점이 낮게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저사양 데스크탑에서는 GPU의 최고 성능을 발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9년 전 1세대 i5 및 4GB 램이 탑재된 데스크탑에서 2만 점대가 넘는 그래픽 스코어가 나왔다는 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럼 정말 그래픽 카드 성능만으로 고사양 게임을 구동시킬 수 있을까요? 9년 전 저사양 데스크탑에서 배그를 풀업으로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RTX 2080 슈퍼 덕분에 울트라 옵션에서 90프레임 이상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래픽 카드 빨로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1세대 i5 760 프로세서다 보니 중간중간 프레임 저하 현상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를 높은 옵션으로 싱글 플레이를 실행시켜 봤는데요. 그 결과 이번에도 80에서 90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100만원대 게이밍 노트북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어 보이는데요. 물론 콜 오브 듀티 역시 프레임 저하 현상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럼 9년 전 저사양 데스크탑에 초호화 RTX 2080 슈퍼 10주년 에디션 모델을 연결하면 전체적인 퍼포먼스도 올라가긴 할까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PC마크 8을 구동시켜 봤는데요. 그 결과 3753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전에 사용하던 GTX 750 Ti를 다시 연결시킨 다음 PC마크 8을 구동시켜 봤는데요. 그 결과 3521점으로 약 500점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생각보다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끌어올리지는 못했는데요. 긱벤치 역시 10주년 에디션 그래픽카드를 연결했을 경우 싱글코어 2081점, 멀티코어는 6165점, 하지만 GTX 750 Ti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싱글코어 2090점, 멀티코어는 6368점으로 오히려 더 낮게 나왔습니다. 확실히 그래픽카드가 프로세서의 성능을 수치적으로 올려주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처럼 극적인 조합 테스트를 해본 결과 예상보다 낮은 점수대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9년 전 저사양 데스크탑에 아무리 좋은 그래픽카드를 연결한다 하더라도 안 되던 동영상 편집이나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 건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게임의 경우는 그래픽카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잘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주년 에디션 그래픽카드 실제 성능은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이번 제품은 한정판답게 기존 RTX 2080 슈퍼와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후면 하이퍼 부스트 기능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 버튼을 사용해 쿨러의 회전 속도를 최대 속도로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소리만 들으면 마치 옆에서 선풍기가 돌아간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 덕분에 GPU의 발열을 좀 더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능은 10주년 에디션 모델에만 지원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히트싱크 역시 최대 24mm로 두꺼워진 것은 물론 대형 90mm 트리플 쿨러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상단에는 아우라 RGB 이펙트를 지원하고 있어 갤럭시의 G 로고에 맞게 화려한 LED를 감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컬러 지정도 가능했는데요. 후면과 측면 모두 RGB LED를 지원하고 있어 10주년 한정판의 포스를 제대로 감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출력은 최대 8K를 지원을 하고 최대 5대의 모니터에 멀티 작업까지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보다 자세한 스펙이나 성능을 확인하고 싶다면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 갤럭시 RTX 2080 슈퍼 영상을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9년 전 저사양 데스크탑 1세대 i5 솔직히 찾기도 어렵습니다. 거기에 초호화 그래픽카드 갤럭시 RTX 2080 슈퍼 10주년 에디션 모델을 한번 조합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 놀랍게도 배그를 풀업으로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게임은 그래픽카드 빨이라는 게 확인이 됐는데요. 하지만 오늘 제가 조합해본 이 구성대로 사용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갤럭시 10주년 RTX 2080 슈퍼 그에 맞는 데스크탑 환경을 맞춘다면 그래픽카드의 성능까지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겠죠. 항상 신기하고 재밌는 테크하기 말방구 실험실. 아직도 구독과 추천을 안 누르셨다고요? 그럼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구독과 추천 버튼을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방구 실험실 프로서 딴뜨공 트레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짠. 여보 미안해요 오늘도 긁었어